뱃살입니다. 한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빠지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네. 아주 따뜻해지고 이제 옷도 얇게 입어야 되는데 이 빠지지 않는 뱃살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걱정이 진짜 많으시죠? 그래서 엄지의 제왕에서 딱 2주만 따라하면 뱃살을 확실히 잡을 수 있는 다시 한번요. 딱 몇 주? 2주요. 딱 2주. 2주입니다. 2주 완성 뱃살 퇴치법을 준비를 했습니다. 야, 20년 동안 빼려고 정말 노력했는데 안 됐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2주만 따라하면 이 지긋지긋한 뱃살을 뺄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네? 빨리 사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여러분 이제 구매 욕구를 좀 진정해 주시고요. 근데 이게 다이어트를 아무리 해도 이 부분이 좀처럼 안 빠지던데요. 이해를 좀 시켜드릴 네. 필요가 있는데 네. 저희 세면대가 있잖아요. 네. 저희 세면대에 물을 담가놨는데 이 하수구를 열면 바로 물이 빠지죠. 결국 뱃살은 그 물과 같거든요. 여러분이 수도를 너무 세게 트시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얼굴하고 뱃살이 가장 살이 먼저 빠질 수 있는 부위예요. 얼굴이랑 아니, 무슨요? 그럼요. 여보세요. 저는 그동안 얼굴 작게 하는 거랑 뱃살 빼는 건 포기하고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게 제일 쉽다고 그래요. 고개가 딱 걸리시네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네. 혈액순환이 좋기 때문이에요.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본의 아니게 하루 쭉 굶으실 일이 벌어지면요. 얼굴 쏙 들어갔다는 얘기하시고요. 배도 쏙 들어가요, 그날은. 아, 맞아. 근데 그날 배 쏙 들어간 생각은 안 하시고 왜 내 배는 안 빠질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오해를 풀어드릴 거고요. 2주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빼기가 쉽다는데 나이 들수록 유독 뭐 다른 살은 좀 빠지는데 뱃살은 안 빠진다 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자, 선생님 어떻게 왜 뱃살이 이렇게 나이 들수록 빠지지 않는 걸까요? 네, 우리 몸은 지방이 생기면 팔이나 다리나 이제 배 같은 곳으로 지방을 재배치합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은 지방을 멀리 보는 힘이 약해집니다. 네, 그래서 멀리 못 보내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배에 지방이 많이 축적이 되겠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젊었을 때보다 적게 먹어도 배에 살이 쉽게 찔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정말 피해갈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건강검진을 받으면 항상 복부 비만으로 나오거든요. 진짜요? 한번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채연 씨는요? 채연 씨는 지금 가리고 있네 좀. 가리고 네.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런 거예요. 평상시에 좀 힘을 많이 주고 있어서 아하. 없어 보이는데 왜 우리 광고에서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문 딱 닫히면 갑자기 힘을 딱 나서 단추가 뻥! 그것처럼 저도 힘을 놓으면 약간 위험할 때도 많아요. 아니 채연 씨가 뱃살 있다고 그러고 양문석 씨가 복부 비만이라고 그러면은 아, 이건 네 그러면 석주일 씨하고 박희순 씨는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저는 지금 사실은 그 인생에서 최대의 고비입니다. 안 쪄 보이시는데요? 제가 예전에 운동을 했을 때 말이죠. 84kg. 예. 허리 32인치. 지금은 무려 98kg입니다. 와. 그때 키가 키가 크셔서 키가 크니까. 아니요, 그래도 그게 14kg가 늘었어요. 지금 배 없어 보이죠? 네네. 아, 나 이거 참. 이게 뭐야? 어떻게 제가 뭐냐면 갑자기 노출을 하세요. 아니 뭐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배 얘기하는데 참 진짜 웃음이 아프답니다. 내 배다 이러고 보여주셨네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박희순 씨도 어떻게 보여주시나요? 뱃살이 갑자기 늘어나가지고 아하. 예, 고민이 많아가지고 최근에 좀 다이어트를 좀 시작했어요. 아 지금 뺀 거예요? 예, 좀 뺀 거예요. 몇 킬로나 좀 빠져? 뺐어요? 어디를 뺐어요? 뺀 거예요. 아니 보기에는 지금부터 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뺀 거란 얘기죠? 저한 7kg 뺐습니다. 우와, 맛있다.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증거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7kg을 뺐다고 하는데 화면 한번 보시죠. 어머! 와. 뺐어. 이게 2달 전 사진이랑 예, 2달 후 사진. 저기 윗배는 조금이라도 좀 들어갔는데 아랫배는 여전히 올챙이대로 튀어나왔네. 얼굴 살도 많이 빠지죠. 많이 뺀 거야. 저 모습은 항상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아니 이렇게 쓰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다 너도 안 들어가는 리밋이 있네. 칭찬을 좀 그래도 해드려야죠. 7kg나 빼셨는데 단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뱃살의 정체를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이 뱃살의 정체를 파악하셔서
핵심적으로 공략하시면 지금 걱정하시는 그 뱃살도 충분히 빼실 수 있습니다. 빠지지 않는 뱃살. 그 정체는 뱃살의 정체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뭐야 이게? 뱃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네? 뭐야 저게? 아니 저희도 이것만 있으면 밀가루, 이거 밀가루. 밀가루가 정체다. 지방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케이크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또 헷갈리기도 하고 뭐 지금 그래요. 아, 케이크를 계속 먹으면 살이 찐다. 이렇게 된다. 그렇게 된다. 이게 지방을 나타낸 거고요. 네. 이제 지금 이 경우는 뭐 피하 지방이든 내장 지방이든 지방의 전반적인 형상이 진짜 이렇고요. 단지 여기에 실제로 지방을 보면 좀 알갱이들이 들어있죠. 알갱이들이 들어있는데 촉감이나 감촉은 거의 비슷한 거 같을 정도로 있고요. 이렇게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실제로 부피도 무게 대비 크고요. 사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사실은 문제 덩어리죠. 그러면은 옆에 준비한 케이크는 왜 나온 건가요? 궁금하시죠? 네. 사실 이거는 제가 내장 지방을 좀 표현해 보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건데요. 드시려고 하는 게 이렇게 아니고. 내장 안에 여러 가지 장기 혈관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켜켜이 이렇게 지방들이 막 쌓여 있는 거죠. 크림들이 다 지방인 거예요. 그럼요. 이렇게 심장 옆에, 쇄장 옆에, 간 옆에, 장 옆에 이렇게 쌓여 있게 되면 사실은 이러한 장기들이 제 역할을 하기도 힘들고요. 만성 질환,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시라는 거에서 보여드렸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케이크 볼 때마다 이 생각 날 텐데 그렇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요. 지방이라는 게 온 몸에 있잖아요. 네. 뭐 팔뚝에도 있고, 뭐 엉덩이에도 있고, 뭐 다리에도 있고, 온몸에 다 지방이 있는데 왜 유독 뱃속 이 배 안에 있는 지방을 특히 빼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뱃살은 살기 위해서 꼭 빼야 하는 겁니다. 뱃살은 살기 위해서 빼야 된다. 살기 위해서 빼야 된대요. 그 정도요? 실제로 피하 지방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으면 안 되지만 적정량은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체온도 유지하고요. 그다음에 외부 충격도 흡수할 수 있고요. 일부 호르몬을 만드는 역할들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데요. 내장 지방 같은 경우는 저렇게 켜켜이 쌓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 만성 질환의 원인이 돼요. 인슐린 저항성 그런 얘기 저희 엄지에서도 많이 소개해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염증을 만들고 그 염증이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꼭 빼셔야 됩니다. 자, 뱃속에 이렇게나 많은 지방이 숨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뱃살의 정체는 지방이었습니다. 정세현 선생님께서 보시는 뱃살의 정체는 또 무엇일까요? 네. 뱃살의 숨은 정체는 바로 독소입니다. 독소. 네. 저희가 보통 뱃살 하면 살이나 지방만 떠올리기 쉽잖아요. 근데 사실은 장에는 위에서 넘어온 음식물하고 장내 세균에 의해서 가스와 노폐물이 만들어지는데요. 이게 매일매일 배출이 되지 않으면 독소가 됩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이 지방이 산소가 있어야 탈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산소가 있어야 될 자리에 독소가 가득 차 있으면 지방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먼저 독소를 정리해야 뱃살을 잘 뺄 수가 있고요. 또 뱃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로 바뀔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선민 선생님께서는 뱃살의 정체가 지방이라고 진단을 하셨고 정세현 선생님은 독소라고 진단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뱃살을 빼려면 이 뭐부터 빼야 될까요, 선생님? 당연히 지방부터 빼야 돼요. 지방인가요? 지방도 독소니까요. 지방. 지방이요? 네. 아닙니다. 일단 독소부터 빼야 합니다. 이렇게 되나요? 아니는데요? 네. 이렇게 두 분께서는 뱃살의 정체로 지방이다, 독소다 서로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지방과 독소를 한꺼번에 뺄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뱃살 빼는 2주 프로젝트에 직접 도전을 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분들처럼 할 겁니다. 그럼 우리도 2주 후에 이분들처럼 되는데 이분들이 과연 어느 정도 상태였고 어느 정도 빠졌는지 궁금하시죠? 네. 화면으로 두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지지 않는 뱃살이 고민이란 두 사람. 물만 먹어도 찌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복부 비만 쪽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오래 못 걷겠는 게 허리가 막 너무 막 아파가지고. 초등학생이 된 딸이 있는데 딸한테 이쁜 엄마가 되고 싶고요. 살이 찌니까 자신감도 없고 발 뒤꿈치가 아프더라고요. 먼저 뱃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실시했다. 내장 지방도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갔어요.
나는 괜찮겠거니 생각하시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렇게 쭉 밀고 나가면 분명히 살이 빠져요. 그런데 계속 먹다 보면 이 경우에는 답이 없어요. 뱃살 타파를 위해 2주간 프로젝트를 실시한 두 사람. 파이팅! 그 결과는 자, 그럼 2주 동안 이분들의 뱃살이 어떻게 빠졌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와주세요. 오, 느낌이 달라. 다시 한번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비포. 지금 비포입니다. 뱃살 다이어트 전에 지금 이 두 분의 뱃살인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봐도 와. 저만 해도 조금 살이 쪘다 싶으면 가리기에 급급하거든요. 그렇죠. 아마 송혜지 씨도 그 전까지는 이렇게 드러나는 옷을 입을 거라고 생각도 못 하셨을 건데 심한 거 입고 다녔어요. 오늘 완전 당당하게 이렇게 계신 거 보면 진짜 자신 있게 빠지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당당하게 지금 자, 김선미 씨, 송혜지 씨 당당하게 인사부터 먼저 좀 해주시죠. 네. 네, 술과 야식으로 찌운 뱃살 이번에야말로 빼는 데 성공한 송희지입니다. 딸이 날씬한 엄마 보고 싶다고 해서 네, 이번에 뱃살 빼기에 도전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뱃살 빠진 거는 알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보고 있잖아요. 이게 메이크업 때문이 아니라 뭔가 좀 다른 사람이고 에너지도 좀 다르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거 되게 밝아졌어요. 네, 근데 살이 참 바람직하게 빠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그대로 유지가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면서 배만 쑥 들어간 것 같아가지고 자, 중요한 건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두 분 그 뱃살 프로젝트, 뱃살 빼기 전에 몸이 어디 뭐 아프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저는 이제 갑자기 복부 쪽으로 살이 찌니까 허리 부분이 많이 아팠어요. 무릎이랑.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 진짜 아프죠. 쓰지를 못해. 그래서 일단은 기어요. 네. 어떻게 두 분은 달라진 거를 직접 느끼세요? 이렇게 모든 분들이 지금 칭찬 일색이거든요. 되게 이렇게 큰 옷을 주로 네. 입었거든요. 근데 이제 맞는 옷을 입게 돼가지고 너무 좋고 신랑도 좋아하고 딸은 뭐라고 딸도 엄마 이뻐졌다고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네. 네, 저는 이제 계단 오를 때 이 뱃살 때문에 항상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아하. 근데 이제 뱃살이 빠지면서 확실히 이렇게 계단을 걸을 때 좀 네. 편안하게 걸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양말 신을 때, 발톱 깎을 때, 제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외관으로 보기에도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고요. 보기에도 뱃살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수치를 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치에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저희가 지금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선미 도전자 같은 경우에는 체중이 5kg 정도 빼셨고요. 그다음에 허리둘레가 2주 동안 10cm가 줄었으니까요. 이걸 이제 인치로 환산해 보면 약 4인치가 줄은 거나 마찬가지세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내장 지방 면적도 13제곱센티미터가 줄었습니다. 나는 석 달 동안 뭐 한 거지, 근데? 그런데 이제 우리 김선미 도전자분은 사실은 체중에 비해서 체지방량이 그렇게 많으신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근육량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뱃살이라도 근육형 복부 비만에 속하세요. 예. 이런 분들은 이제 배를 만져보거나 살을 만져보면 살선 굉장히 단단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김선미 도전자분께서 열심히 하셨고 그래서 뱃살도 아주 효과적으로 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선미 씨 결과를 보니까는 우리 송혜지 씨 결과가 더 궁금해집니다. 네. 목소리도 뭐 기운이 넘치시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송혜지 도전자 체중이 60.1kg에서 57.9kg으로 허리둘레가 91cm에서 79로 변했어요. 79. 사실은 몸무게로 보면 한 2.2kg가 빠졌는데 우리 송희 도전자가 굉장히 실망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김선민 도전자가 워낙 체중을 많이 빼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걱정도 하셨지만 우리 송희 도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근육은 부족하고 지방이 많은 형태였거든요. 근데 이지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방이 더 많이 빠졌어요. 그 이유는 하나 뭐냐면 저한테 처음 오셨을 때 이런 얘기 하셔서 저 스쿼트라고 앉았다 일어나는 거 하고 런지라는 동작이 있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내밀어서 하는 이거 저 열심히 할 수 있는지 좀 해볼까요? 라고 말씀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하시라고 했더니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엉덩이의 근육량이 좀 덜 빠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허리둘레가 12cm나 줄었습니다. 거의 한 5인치 가까이 되겠죠. 와, 그래서 이 내장 지방 면적까지 줄었기 때문에 아주 성공적인 결과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36 바지 입던 사람이 32 바지를 입는 거야. 그걸 2주 만에. 저도 이제 항상 다이어트 할 때 이 뱃살이 고민이었는데요. 이게 체중이 빠져도 뱃살은 잘 안 빠졌는데 이번엔 이제 뱃살을 집중 공략을 하다 보니까 몸이 확실히 가벼워지고 그리고 살쪘을 때 좀 무기력한 그런 게 있었는데 확실히 살을 빼니까 사람이 다시 그 본래의 성격대로 활기차게 돼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2주간의 도전을 통해서 이 두 분이 이 복부 비만에서 탈출하는 거를 이 놀라운 결과를 우리한테 보여주셨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로 너무 밝아지시고 저도 막 욕심이 생겨요. 그렇죠. 궁금한 게 2주 안에 이렇게 빠져요? 가능합니다. 2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온 김선미 씨, 송희지 씨. 단 2주 만에 뱃살과 이별할 수 있었던 비법. 원래 다이어트 할 때는 탄수화물을 줄이라고 하시는데 양 안 줄이고 든든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고소하고 좀 건강해지는 맛? 제 몸에 이렇게 독소가 싹 빠지는 맛이에요. 일상에서 틈틈이 해줘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의 뱃살 탈출 비법 지금 공개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지는 건 참가자분들의 뱃살을 빼준 비법이 무엇이냐가 그렇죠. 궁금한데 이선민 선생님, 이름 좀 알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뱃살은 이 지방을 빼야 된다는 거 보셨죠? 내장 지방. 네. 근데 지방을 빼기 위해서는 이것을 드셔야 됩니다. 드셔야 돼. 먹는 거예요? 아니, 먹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먹으라면 뭘 못 먹겠어요, 우리가? 먹어서 뺄 수 있다면? 먹으면은 네. 뱃살이 빠진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안에 든 것을 먹으면 뱃살이 빠집니다. 무엇일까요? 엄지의 제왕! 엄지의 제왕! 밥이다. 밥이네? 아니, 근데 그냥 밥이잖아요. 저걸 먹으면 뱃살이 빠진다고요? 지금 이 앞에 놓인 밥이 우리가 평소 먹던 밥으로 보이세요? 네. 이건 그냥 밥이 아닙니다. 똑같이 먹어도 뱃살 빠지는 밥입니다. 뱃살 빼는 첫 번째 비법. 매일 먹는 밥을 바꿔라. 보니까 네. 현미네요. 현미 좀 웃긴 것 같아요. 현미는 평소에 별것도 먹는 아닌데. 밥이잖아요. 보통 예. 다이어트나 이런 살을 빼라고 하면 일단 현미지만 일단 탄수화물 자체를 아예 못 먹게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뭔가 밥을 지금 양도 이만큼 줬어요. 그렇다면 많이 먹어도 된다는 건데 이렇게 먹을 수 있으면 진짜 너무 쉽게 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아버지 세대만 해도 이 정도의 고봉밥을 실제로 드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뚱뚱하신 분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왜 그러냐면 이게 다였어요. 그래서 우리의 탄수화물의 주식인 이 밥을 어떻게 스마트하게 먹느냐가 뱃살 빼는 비결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 밥의 비밀은 사실은 이 밥을 먹는다고 살이 빠지는 건 아니지만 네. 똑같이 이 정도의 양을 먹어도 뱃살이 덜 찌게 할 수 있는 바로 뱃살이 덜 찌게 할 수 있는 바로 저항전분이라는 것을 오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야, 뱃살 빼려면 저항 전분 밥을 먹어라. 자, 그럼 여기서 저항 전분 단어 좀 설명 좀 해주셔야 될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이건 쉽게 설명을 드려야겠는데 네. 사실은 전분이라는 게 결국은 탄수화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우리가 밥을 잘 먹으면 이 탄수화물이 처음에 입에서 소화효소에 의해서 한번 발라지고요. 네. 그다음에 위로 들어가서 다시 소화효소가 나와서 분해를 해서 포도당의 형태로 만들어서 내 걸로 만드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소화가 잘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소화가 잘 안 되는 아이들. 저희가 쉽게 생각해 보시면 현미가 더 거칠죠. 네. 그렇죠. 백미는 좀 덜 거칠죠. 네. 찹쌀은 거기에 더 덜 거칠죠. 그걸 떡으로 만들면 흡수가 잘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흡수가 조금 덜 되는 전분을 만들 수만 있다면 충분히 포만감을 느끼면서 체중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잘 흡수가 되지 않은 저항 전분은 실제로 일부만 흡수가 되고 장까지 내려가게 돼요. 그럼 장에서는 섬유질처럼 작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유익균의 먹이가 돼서요. 배변 활동에도 좋고요. 장이 건강해지게 되면 역시 체중 감량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뱃살을 뺄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저항 전분이라는 뜻은 전분에 저항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화가 잘 안 되는 형태의 탄수화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쉽게 볼 게 아니라 네. 이 저항 전분만 잘 이용하면은
똑같은 양을 먹어도 이거를 먹으면서 살을 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왕혜문 원장님, 이 저항 전분의 효과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우리 다이어트 할 때 끼니 때마다 먹으면서 뭘 계산을 해요? 칼로리 계산 정말 신경 많이 쓰잖아요. 그만큼 다이어트 할 때는 칼로리 계산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전분은요 1g당 4kcal예요. 그런데 저항 전분은 1g당 2kcal라는 그러니까 절반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다이어트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저거는 저한테 너무 필요하거든요. 제가 꼭 먹어야 되는데 저거 진짜 쌀을 살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마트. 아, 그러니까 저항 전분 쌀을 구하고 싶다 이거죠? 네. 저항 전분만이 뭉쳐져 있는 거. 네. 예. 네. 자, 중요한 거는 어떤 쌀이든 가능합니다. 따로 구하러 가실 필요가 없고요. 네. 어떻게 이 밥을 조리하고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따라만 하시면 저항 전분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뱃살 빠지는 밥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먹기만 해도 뱃살 빠지는 밥 만드는 법 대공개. 똑같이 먹어도 뱃살이 빠지는 밥입니다. 이 어떻게 지으면 될까요? 제가 여기 좀 뭐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네. 맛있는 돌솥밥을 짓기 위한 준비물인데요. 이 정도면 한 2인 기준 정도 쌀을 잘 씻어 놓으시고요. 네. 여기다가 제가 오늘 두 가지의 무기를 알려드릴 텐데 네. 비결을. 네. 첫 번째는 바로 현미입니다. 현미. 사실은 어르신들은 현미 많이 드시지만 네. 요새 젊은 친구들은 그래도 현미 별로 선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현미를 전체 쌀 분량의 한 4분의 1 정도?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하시자는 거고요. 네. 나중에 좋아하시고 적응이 잘 되시면 더 늘리셔도 당연히 무방합니다. 한 3숟갈 정도 넣으면 되겠네요. 네. 이 정도를 4분의 1. 넣으시고요. 네. 두 번째는 좀 생소하실 텐데 앞에 있는 이 기름입니다. 무슨 기름이에요? 이 기름은 사실은 식물성 기름 어떤 거든 쓰셔도 상관없어요. 올리브유도 괜찮고요. 콩기름도 괜찮고요. 네. 그래서 요거를 한 지금 2인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우리 밥 식사하시는 숟가락으로 한 반 정도 드시면 되고요. 4인 기준 같으시면 요걸로 한 숟갈 정도를 네. 집어넣으시는 정도면 좋은데 이렇게 해서 잘 조금 섞일 수 있도록 저어주시고요. 이렇게 저은 상태에서 뚜껑 닫으시고 네. 이제 기대를 하면서 밥을 지으시면 됩니다. 너무 쉬워요. 이 정도면 진짜 간단한데? 쉬운데요? 실제로 이 기름 같은 경우는 어떤 네. 역할을 하냐면 네. 이 전분과 일부 결합을 하면서 이 전분 자체가 잘 끊어지지 않는 형태로 보호하고 묶어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잘 소화가 안 되고 장으로 내려갈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코팅이죠, 일종. 소화가 잘 안 돼서 뱃살 빠지는데 도움은 되겠지만 네.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위에 혹시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중요한 질문이세요. 예. 그런 걱정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식하시는 분들 수준으로 쌀을 드신다고 한다면은 자극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지만요.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저항 전분 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느끼시기 어려울 정도의 꺼끌거림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으실 거라고 보는데요. 단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성장기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처럼 영양을 최대한 흡수해야 되는 그런 층에서는 이런 밥을 드실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이 밥은 뱃살 뱃살. 빼기 위해서 칼로리를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밥이라는 것만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쌀에 현미와 그리고 올리브유, 기름만 넣었을 뿐인데 이것이 뱃살 빠지는 밥이 된다는 겁니다. 왕희문 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과거에도 이 묵은 쌀로 밥 지을 때 기름을 활용을 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오래된 쌀 놔두면 이렇게 냄새도 나고요. 실제로 밥을 지어 보면은 윤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기름을 살짝 넣게 되면은 밥맛도 좀 잡아주면서 기름기도 좀 이렇게 살 올라오고 마치 햇살로 밥 지은 것처럼 비슷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기름만 넣어가지고 다이어트가 된다면은 집에서 활용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밥이 뭐 다 된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죠. 한번 봐봐. 볼까요? 짜잔. 오, 예. 아주 잘 됐네. 먹음직한 밥이 됐죠. 예. 1단계 끝이에요. 아, 하시던 대로 하시면 돼요. 아니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10단계 있는 거 아니죠? 자, 그 다음부터 해야 될 것은 네. 요것을 이제 지어진 밥을 네. 밥솥에 그대로 두지 마시고요. 네.
한 번 먹을 만큼을 소분하셔서 요새 많이들 그렇게 하시잖아요. 소분해서 이거를 냉장고에 일단 넣어주셔야 돼요. 저는 혼자 살아서 매번 밥하기 귀찮으니까 그렇게 해놓거든요.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냉동실. 네, 넣어놨다가 이제 밥 먹을 때 좀 해동해갖고 먹고 그러는데 잘하고 있는 거네요. 근데 그 밥이 이 밥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실은 밥이죠. 그러니까 아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그 생각부터 하실 거야. 난 잘하고 있었네. 됐어, 막 이랬는데. 사실은 네. 우리가 살 빠지는 게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쉽진 않습니다. 최소한의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예. 이 저항전분이라는 것은 한 2, 3도, 0도에서 5도 사이에서 가장 많이 생겨요. 그러려면 우리 냉장실의 온도가 보통 2도, 3도쯤 되거든요. 네. 냉장실의 온도에 두셔야 되고요. 그 온도에서 한 6시간 이상 보관을 하게 되면요. 이 저항전분이라는 게 늘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이것이 뭐 연구에 따라 굉장히 다른데요. 또 쌀마다도 약간씩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런 차이에 의해서 작게는 뭐 1.5배에서 많게는 3배, 4배까지 저항전분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자고로 밥이라는 건 이렇게 밥 갓 찌어가지고 그냥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걸 그냥 세우고 신기짝 탁 먹어야 맛있는데 식은 밥을 먹기 참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6시간 이상 냉장고에 있고 그냥 그 다음날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냉장고에 보관한 다음에 그냥 찬밥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찬 게 아니라 차가운 밥을 먹어야 되네요. 맞아요. 식은 밥이 아니라. 딱딱해진단 말이에요, 냉장고에. 맞아. 제가 딱딱하면 사실은 죽는데요. 냉장고에 넣어 놓으셨다가 전자레인지에 온기 정도를 만들어서 드셔도 저항전분이 파괴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기름을 넣지 않고 바로 찬밥 만드셨다 다시 전자레인지에 데워버리시면 다시 저항전분이 사라지는 효과가 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그 현미를 이용해서 뱃살 빠지는 밥을 만들어 봤는데 정세현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잡곡으로 만들까요? 어떻게 그냥 갈까요? 제 생각에는 오늘 그 이선미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현미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저항전분이라는 게 계속 말씀 나왔지만 쉽고 또 딱딱하게 굳으면서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똑같은 현미를 쓰더라도 찰기가 있는 찰현미 같은 것들을 쓰게 되면은 당연히 그 저항전분 만들어지는 데 효율이 떨어지겠죠. 하나만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뭐 귀리 같은 통곡물도 좋고요. 통곡물들이 당연히 흡수가 조금 덜 될 수 있다 생각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흔하게 먹는 감자 고구마도 조금 차가워지면 저항전분이 늘어나요. 네. 지금 이 자리에 2주간 뱃살 빼기에 도전한 우리 두 분이 앉아 계십니다. 이분들이 계속 이 식사를 하신 거죠? 맞죠? 우선 양을 안 줄여도 되니까 원래 다이어트 할 때는 탄수화물을 줄이라고 하시는데 양 안 줄이고 든든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았고 한꺼번에 많이 해놨다가 소분해서 먹을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수미지 씨. 저는 이제 밥에 기름을 넣는다고 하니까 좀 느끼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요. 먹었을 때 전혀 그런 게 없고 확실히 소화가 잘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데워 먹든 뭐 그냥 먹든 식감은 좀 어땠어요? 네, 보통 이제 찬밥이라고 하면 이제 좀 딱딱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냥 이렇게 밥 먹어도 일반 밥 먹는 식감이랑 비슷했어요. 네, 뱃살을 뺄 때 다이어트를 또 할 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식욕을 참는 게 아닐까. 왜냐면은 그게 진짜 어렵거든요. 고통스럽거든요. 어떠셨어요? 우리 엄지가 채연 씨 많이 해보셨죠? 저는 그게 있어요. 꼭 누군가 옆에서 야 배고프지 않니? 뭐 먹을까? 떡볶이 먹을까? 이 얘기 듣는가? 피자? 떡볶이. 그러면서 매운 거. 나는 안 돼 이러면서 옆자리에 앉아서 같이 먹고 있는 제가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이 냄새와 이 주위 사람들의 유혹은 참기가 너무 그러니까 꼭 힘들어요. 이런 분들이 몇 개 시킬까? 나 안 먹으니까 하나만 시켜. 그리고 지가 다 먹어. 옆에서. 아니, 그때. 석준 씨도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밥을 안 먹어도 돼요. 저는 면만 있으면 정말로 살 수가 있는 게 아침에 라면, 점심에 냉면. 냉면을 먹어도 물냉면, 비빔냉면 2개 시켜서 다 맛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짜장면, 짬뽕.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한 3일 연속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도 면만큼은 질리지가 않고요. 질리지가 않아요? 네. 예전에는 이거를 운동으로, 운동선수 시절에는 이게 운동으로 이제 없앴는데 지금은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끊을 수가 없어요. 라면을 한 번에 먹을 때 최대한 몇 개까지 먹어봤어요? 궁금하다. 제가 2개, 3개가. 뭐 2개, 3개. 두세 개는 기본이고요. 진짜요? 신세 아니면 먹다가 더 먹어야 되겠는데 이러면서 계속 끓이세요? 이 사람 한 번에 끓여야지.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한 번에 끓여야지. 몇 개? 자, 5개 끓여 먹어요. 5개면 무슨. 근데 그게 문제가 그때 찬밥을 말아서 마지막에
그게 최고예요. 마시듯이. 뭐 라면 얘기를 들으니까 벌써부터 저는 막 침이 쫙 보이는데 사실 도전자분들을 생각하면 왠지 짠한 게 있어요. 2주 동안 뱃살을 뺐잖아요. 그럼 2주라는 기간이 사실 이게 짧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식욕을 어떻게 참으셨을까요? 어떻게 참으셨어요? 네, 저는 이거를 들고 다니면서 네, 입이 심심할 때마다 하나씩 먹었거든요. 이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이거 먹으니까 확실히 그 식욕이 많이 가라앉았어요. 이제는 뭐 송혜지 씨까지도 그냥 궁금증을 유발시켜 이거 뭐라고 얘기를 안 해 지금. 폭발하는 식욕을 달래준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 앞에 준비된 짜잔. 다시마입니다, 다시마. 다시마. 다시마인데요. 네. 실제로 이 해조류도요, 탄수화물이에요, 사실.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인데요. 불용성 탄수화물, 결국 식이섬유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칼로리가 100g당 한 15칼로리밖에 안 돼요. 밥의 10분의 1 미만이에요. 근데 이 다시마나 미역을 왜 권해드리냐면 우리 미역 말린 거 불려놓으면 엄청나게 커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위에서의 포만감에도 굉장히 좋고요. 그 안에 끈끈한 알긴산 같은 것들이 포만감과 또 배변 활동에 좋고요. 마지막으로 유산균의 먹이가 될 수 있는 사실은 팔방미인이에요. 단지 이제 이걸 어떻게 먹을 것이냐가 아마 고민스러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선생님, 그 네. 다시마를 우리 보통 이제 요리할 때 국물용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국물을 내놓고 네. 버리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근데 그거 버리기 참 아깝거든요. 드셔야죠. 먹어도 되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에요? 영양이 다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감칠맛을 내는 그 핵산들이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국물을 내지만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포만감과 살 빼고 변 잘 보는 거니까요. 그렇죠. 얼마든지 쓰셔도 되죠. 드셔도 되죠. 네. 다시마는 약성이 굉장히 뛰어난 재료이기 때문에 한약에서도 예전부터 곤포라는 이름의 한약재로 쓰여왔었는데요. 일단 좀 성질이 차고 또 이뇨작용이 있으면서 대변을 누르게 하기 때문에 붓기를 빼고 또 변비를 치료하는 데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선민 선생님께서 포만감을 주는데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들어오는 건 줄여주면서 나가는 거는 수월하게 되게끔 도와주니까 당연히 뱃살을 빼는데 굉장히 좋은 재료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두 분 다의 뱃살 빼는데 다시마가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 식욕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요. 어떻게 먹으면 좋습니까, 다시마? 제가 오늘 제안하는 거는 다시마 칩이에요. 칩? 네. 이 다시마 칩은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가 보통 말려있는 것들을 사게 되잖아요. 다시마도 그렇고 미역도 그렇고. 근데 이 아이들을 그대로 드시면 어떨까요? 너무 짜요. 짭짤하죠. 그래서 우선은 물에다가 좀 한 10분 정도 불려주세요. 근데 너무 오래 불리시면 덩치도 커지고 주변에 있는 점액들이 다 빠져나오게 되니까요. 한 적당량 10분 정도 소금기 정도가 빠질 정도로 좀 하신 다음에요. 프라이팬에다가 기름을 살짝 두르고요. 그다음에 그 기름을 살짝 다시 한번 닦아주고요. 그 상태에다가 프라이팬에서 한 10분 정도를 잘 구워줬어요. 그랬더니 윤기도 좀 나고요. 기름 맛도 조금 나고요. 충분히 드실 만한 그 칩을 만들 수 있고요. 이런 칩을 보통 사실 양이 너무 많이 드시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통 한 종이컵 한 컵 정도나 한 2컵 정도를 갖고 다니시다가 드셔도 되고요. 뭐가 생각날 때 좀 약간 짠맛은 있을 테니까요. 감칠맛을 느끼면서 몇 번 씹어주시다 보면은 위에서 포만감도 느끼시고 그 공복감, 허기를 달랠 수 있는 재료로서는 굉장히 좋아요. 단지 갑상선 관련해서 현재 치료를 받고 있거나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다시마에 들어있는 요드 성분들이 그런 것들을 조금씩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약을 처방해 주신 주치의 선생님과 좀 상의하시고 드시는 것을 결정해 주신다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네. 저 한번 먹어봐도 돼요? 먹어보고 네. 싶어요. 저희도 좀 주세요. 보통 때는 저희가 쭉 나눠드렸잖아요. 오늘은 그냥 저희만 먹을게요. 왜요? 매번 이렇게. 맛있는 거 같이 먹어요. 제가 진짜 저희만 왜요? 왜? 아니 제가 진짜 이거 먹어보고 말라고 했는데 약간 그 씹히는 소리 들리세요? 얄밉다. 너무 좋네요. 이게 기름에 구우니까 바삭바삭하고 이래가지고요. 약간 왜 우리 감자칩 있잖아요. 그거보다 좀 건강한 그런. 그러니까 설명 듣기 싫고요. 그냥 먹고 싶다고요. 한번 드셔보세요. 한번 드셔보세요. 한번 줘볼게요. 여기 쫙 한번.
이게 식욕을 억제한다고요? 계속 먹고 싶어요. 이게요, 이 씹는 맛도 좋고 더 오래 씹으니까 더 포만감을 줘가지고 이게 중간에 입이 심심해서 우리가 자꾸 간식을 먹게 되잖아요. 그런 거를 좀 바꿔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만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독소입니다. 바로 이 독소를 잘 제거해야지만 우리가 비만 치료가 할 수가 있고요. 또 비만 자체에도 독소가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 독소 치료가 중요합니다. 몸속에 쌓인 독소는 비만뿐 아니라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된다고 한다. 서구화된 현대인들의 생활을 보면 음주와 흡연, 가공식품들은 좀 자주 섭취를 하면서 운동을 통해서 뭐 땀을 배출하다든지 독소가 배출이 되지 못하고 몸속에 쌓이게 되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병들이 뭐 고혈압, 당뇨 이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화도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유창민 씨. 직업의 특성상 잘못된 식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한 8번 정도 먹었어요. 음식이 계속 나오니까 탕수육 같은 경우도 계속 집어 먹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탕수육 한 소자 3개? 폭식과 과식으로 급격하게 체중이 불어났다는 유창민 씨. 그런데 체중이 한 117kg 나갔다가요. 3개월이 지난 현재 85kg까지 빠졌고요. 불과 3개월 만에 32kg을 감량했다는 그. 지금은 군살이라곤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탄탄하게 자리 잡은 근육질 몸매를 자랑하고 있는데 고도 비만에 해당할 정도로 체중 관리가 안 됐던 유창민 씨. 앉은 자리에서 고기 5인분은 순식간에 해치울 만큼 한계를 모르는 그의 식욕 때문에 체중이 빠질 틈이 없었다는데 짜장면, 탕수육 이런 것도 당연히 간식이고 제가 탄수화물 중독이 있어가지고 무조건 밥이었어요. 밥을 먹어야지 내 식사가 마친 걸로 계산을 했었거든요. 그에게 있어 다이어트는 풀리지 않는 숙제. 해마다 다이어트를 계속 시도했지만 성공의 기쁨도 한순간. 요요로 다시 찐 살이 훨씬 많았다고 한다. 연예인들이 했던 다이어트라든지 뭐 원푸드 다이어트 한 30까지 됐던 것 같아요. 다시 찌죠. 요요가 와서. 유창민 씨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독소가 우리 생화학대사에서 우리 몸에 누적이 돼서 만들어지는 물질인데 이 독소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근원적인 비만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요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독 다이어트를 해야 건강하게 살을 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늘 다이어트에 실패하던 유창민 씨가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한 것은 해독 다이어트였다는데 그가 해독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된 것은 예기치 않은 사고가 원인이라고 한다. 응급실을 간 적이 있는데 여기 이쪽이 팔이 여기가 찢어졌었거든요. 했는데 선생님께서 지방이 삐져나왔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심각했던 거죠, 진짜. 그런데 그에겐 더 큰 문제가 있었다. 최고 혈압이 180에 최저 혈압이 한 120, 130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고혈압이었죠. 혈압이 올라가면은 어지러워요. 엄청 어지럽고요. 눈도 약간 튀어나오는 느낌이 들고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찢어지듯이 아팠어요. 117kg의 고도 비만 환자였던 유창민 씨. 그의 비만은 고혈압을 부르는 원인이었는데 비만은 고혈압의 매우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비만이 되는 경우 혈관이 두꺼워지게 되고 혈액순환이 방해를 받게 되기 때문에 혈압이 점점 더 올라가는 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체중을 감량하게 되고 혈관 내에 여러 가지 기름기나 노폐물이 제거되면 고혈압도 어느 정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혈압을 부르는 비만을 잡으려면 혈관을 해독하라.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고혈압으로 힘들어했던 유창민 씨. 그가 이렇게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체계적인 운동과 식단 관리 덕분이었다고 한다. 운동을 안 하셔가지고 초고도 비만이셨으니까 많이 심각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실 줄 몰랐습니다. 유창민 씨처럼 비만으로 인한 고혈압인 경우 단순히 살만 빼는 다이어트가 아닌 혈관을 해독하는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는데 매일 저녁 하루 1시간씩 꾸준한 운동과 철저한 식단 관리로
3개월 만에 32kg 감량에 성공한 유창민 씨. 그렇다면 그의 혈압은 현재 잘 관리되고 있는 것일까? 측정 결과 126에 77로 안정적인 범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가 3개월 동안 뼈를 깎는 고통으로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을 했거든요. 2달 정도 지나니까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런 그에게 자신만의 해독 비법이 있다고 하는데 제 몸에 독소와 살을 빼기 위해 지금 먹고 있는 마늘입니다. 몸속 독소와 살을 빼려고 마늘을 먹고 있다는 유창민 씨. 평소 고혈압과 비만으로 몸 고생이 심했던 유창민 씨는 우연한 기회에 마늘을 알게 됐다는데 제 주변 지인 중에 저처럼 고혈압을 앓으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마늘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저에게 권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이어트 시작하면서 마늘을 먹기 시작했어요. 향신료로 널리 사랑받는 마늘은 중앙아시아가 원산지로 백합과 중 가장 매운 식물이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 등 극동 지역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다. 마늘은 강한 냄새를 제외하곤 100가지 이로움이 있다 하여 일회 백미라 불리며 2002년 미국 타임즈에선 마늘을 세계 10대 건강식품으로 선정했다. 마늘 속 알리신은 강력한 살균, 항균 작용으로 식중독균을 죽이고 위궤양을 유발하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까지 죽이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마늘은 고혈압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마늘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인 알리신은 이 혈액 내에서 활성산소 등을 제거해주고 또 살균이나 해독작용으로 유명한데요. 이러한 노폐물 배출로 인해서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 예방은 물론 비만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티아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탄수화물 대사를 촉진하기 때문에 지방으로 축적되기보다는 에너지로 소모시키는 경향이 있어 살이 덜 찌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 한 동물 실험에 의하면 마늘이 비만 안주의 체중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마늘의 대표적인 성분인 알리신이 혈액순환을 돕고 살균, 항균 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고혈압은 물론 동맥경화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손꼽힌다는데 유창민 씨의 마늘 섭취 방법은 간단하다. 마늘 2쪽을 그릇에 담은 후 여기에 물을 2에서 3티스푼 넣고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 돌려 먹고 있었다. 그냥 생으로 먹으면 엄청 맵잖아요. 그러니까 먹는데 좀 역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운동 전후 같은 경우는 마늘을 이렇게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고요. 마늘만 돌리면은 마늘이 타버리거든요. 그래서 물을 넣고 있어요. 유창민 씨가 매 끼니 때마다 잊지 않고 먹는다는 익힌 마늘 속엔 특별한 성분이 있어 해독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마늘을 60도 이상 열을 가하면 알리신 성분이 분해되면서 아조엔이라는 성분이 생성됩니다. 이 아조엔은 지방 분해와 혈정 방지 효능을 지니고 있어서 우리 몸의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어서 비만과 대사질환에 효과적인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가열하는 방법은 삶거나 굽는 등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좋겠습니다. 마늘을 가열하면 발생되는 아조엔 성분은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나면 혈류가 떨어지고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는 혈소판 응집 현상을 막아줘 혈관 건강은 물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혈관 해독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마늘 활용법 첫 번째, 독 빼고 살 빼려면 익혀서 먹어라. 마늘을 익힌 후 냉장고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유창민 씨. 네, 당분이 안 들어간 요거트예요. 하루에 한 번씩 마늘 2쪽과 먹고 있고요. 변비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재료는 간단하다. 무가당 요구르트 150ml에 익힌 마늘 2쪽이면 된다. 요구르트에 익힌 마늘을 잘 으깨서 먹는 유창민 씨. 첫 끼니는 꼭 이렇게 먹는다는 그. 익힌 마늘과 요구르트 함께 먹으면 어떤 점이 좋은 걸까?
요구르트에 풍부한 유산균은 장 내 유해균의 활동을 억제하고 이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해서 숙변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어서 장의 해독 효과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당을 첨가하지 않은 무가당 요구르트는 소장 내에서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막아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요구르트에 익힌 마늘을 넣어서 먹으면 체내 해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혈관을 해독해 혈압은 낮추고 살을 빼는 데 도움을 줬다는 마늘. 제가 사실 하루 식사를 3시간에 한 번씩 총 6개를 먹거든요. 폭식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먹고 있어요. 한 끼에 2개씩 하루에 12개에서 총 3개월 동안 먹었는데요. 몸도 훨씬 더 가벼워졌어요. 유창민 씨는 하루 식사를 3시간마다 총 6번, 마늘과 더불어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해 맛과 영양을 두루 즐기고 있었는데 유창민 씨는 매 끼니 때마다 익힌 마늘을 활용해 먹고 있다고 한다. 마늘과 궁합이 잘 맞는 식재료가 여기 있거든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평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들인데 과연 어떤 식재료가 마늘과 잘 어울린다는 걸까? 혹시 닭가슴살이에요? 아니요. 그건 바로 바나나입니다. 열대 과일의 대명사 바나나와 마늘이 궁합이 잘 맞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항피로비타민으로 불린 만큼 체내 에너지 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B1의 체내 흡수율을 20배 정도 더 높여줍니다. 비타민 B1이 풍부한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비타민 B1의 체내 이용률을 높여서 신진대사를 활성화하여 과잉 섭취된 나트륨이나 노폐물 등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혈관 해독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마늘 활용법 2번째. 독 빼고 살 빼려면 비타민 B가 풍부한 식재료와 함께 먹어라. 아침에는 바나나 하나와 마늘 2쪽을 구워 먹고 있어요. 이렇게 먹으면 맛도 맛이지만 포만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바나나와 마늘을 함께 먹는다는 유창민 씨. 먼저 바나나와 마늘을 먹기 좋게 썬다. 프라이팬을 센 불에 달군 뒤 물을 2-3스푼 넣고 썰어놓은 바나나와 마늘을 넣고 2분 정도 구우면 영양과 맛을 살린 마늘 바나나 구이가 완성된다. 유창민 씨가 즐겨 먹는 한 끼 식사 마늘 바나나 구이. 간편하고 맛도 좋아 매일 즐겨 먹고 있다고 한다. 유창민 씨가 마늘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는 또 다른 해독 식재료는 고기? 돼지 안심입니다. 닭고기, 돼지고기를 번갈아 가면서 다양하게 먹고 있어요. 그래야지 다이어트 하는데 질리지 않고 쉽게 포기하지 않게 되고 또 음식을 하는 이게 재미가 있거든요. 그가 선택한 것은 돼지고기. 그는 돼지고기 부위 중에서도 비타민 B와 단백질 함량은 가장 많고 열량과 지방이 적은 안심을 먹는다고 한다. 고기는 먹기 좋게 썰고 양파와 마늘은 차례대로 채 썰어서 준비해 놓는다. 처음에 조리하실 때 불을 제일 세게 프라이팬에 달궈주시는 게 거기가 제일 포인트고요.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지 않고 마늘과 양파를 넣어 먼저 볶아준 뒤 물을 조금 붓고 돼지고기 안심, 방울토마토, 고구마를 넣어 볶는다. 마늘과 돼지고기, 혈관 해독과 다이어트에 어떤 도움이 되는 걸까? 돼지고기의 살코기에는 닭고기나 소고기보다 5배에서 10배 이상 많은 비타민 B1, 즉 티아민을 함유하고 있어서 체중 감량과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또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혈중 지질이나 콜레스테롤의 농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동물성 식품인 돼지고기와 이 마늘을 함께 드시면 혈관 해독과 다이어트 효과를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혈관 해독 다이어트 방법이 있었기에 지난 3개월 동안 지속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유창민 씨의 하루 식단은 영양학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일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단백 저열량이면서 식이섬유, 무기질, 비타민 등도 풍부한 식재료들로 영양적으로 비교적 균형 잡힌 식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식품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시고요. 조리법에서도 변화를 주어서 부족될 수 있는 영양소를 다른 식재료에서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단 3개월 만에 32kg을 감량해 혈관도 해독하고 살도 뺐다는 유창민 씨의 마늘 해독 다이어트 방법. 한 끼에 마늘 2쪽씩 하루 6차례 식사에 총 12쪽의 마늘을 먹었고 비타민 B가 풍부한 바나나, 돼지고기와 함께 섭취했다고 한다. 혈관 해독과 더불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마늘. 그러나 마늘을 섭취하기 전 반드시 주의할 점이 있다고 하는데 생으로 먹는 경우에는 이 알리신 성분이 위벽을 자극하는 성질이 있어서 위염이나 위궤양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가 약한 분들은 처음에 한두 쪽 정도를 먹어보신 후에 괜찮은 경우 섭취하는 것이 좋겠고 괜찮다 하더라도 하루에 마늘을 100g, 즉 20쪽 이상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점심 장사에 쉴 틈 없이 움직이는 사장님 조병림 씨를 만났는데요. 손이 10개라도 부족한 시간. 서빙부터 요리, 설거지까지 척척 해내는 병림 씨입니다. 아, 배고파. 빨리 먹자. 오늘 너무 바빴다. 거하게 한상 차려진 부부의 점심시간. 병림 씨의 본격 먹방이 시작되는데 보다 못한 남편의 한마디. 뭐 이렇게 급하게 먹어. 빨리 먹고 장사해야지. 언제 천천히 먹어. 자, 여기에 매콤달콤한 닭강정 후식까지. 밥 금방 먹고 또 그게 들어가? 그러니까 살찌지. 배가 나오긴 했지. 이걸 어떡하지? 그 배를 어떻게 할 거야? 아유, 그래도 맛있어. 장사를 19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게 바쁘게 분주하게 살다가 밥도 허겁지겁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또 너무 피곤해서 잠잘 때는 금방 밥을 먹고 그냥 자니까 살이 이게 엄청 찐 거예요. 옛날에는 예쁘고 날씬했죠. 장사를 시작하면서 오래 하다 보니 뭐 폭식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살이 쪘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아프게 되고 걱정이에요. 젊은 시절 아담한 체구였던 병림 씨. 손에 물마를 날 없이 살다 보니 이제 먼 과거가 됐습니다. 자네 약은 먹었어? 아, 맞다. 약 안 먹었다. 더 큰 고민은 살이 찌면서 챙겨 먹어야 할 약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것. 살이 찌고 나서 고혈압에 고지혈증에 당뇨 초기 단계라기도 하고 여기저기 쑤시고 아파서 진짜 걱정이에요. 복부 비만의 혈관 건강 적신호 조병림 씨. 살과의 전쟁 중인 또 다른 주인공 조문희 씨입니다. 매일 아침 집 앞 공원을 찾아 운동을 한다는 그녀. 힘들다. 힘들어. 문제는 마음만큼 따라주지 않는 체력인데요. 자, 그럼에도 운동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답니다. 제가 10년째 다이어트 중인데 별의별 다이어트는 다 해보면서 한 10kg는 뺀 적이 있어요. 결국 그때 이후로 요요가 와서 다시 살이 찌고 운동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매일 하고는 있는데 살이 잘 안 빠지네요. 사업을 하며 바쁘게 살았던 젊은 날. 누구보다 자기 관리가 철저했던 그녀지만 나이살은 막을 수가 없었다고요. 그날 오후 칠칠한데 뭐 좀 먹을 거 없나? 습관처럼 냉장고 문을 여는 문희 씨. 꽁꽁 얼려둔 간식은 바로 떡입니다. 추석 때 남은 음식인데 먹어야겠네.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주로 간편한 음식을 찾게 된다는데 결국 밥 대신 간식으로 끼니를 때울 때가 더 많다고 하는데요. 맛있네. 아까워서 버리지는 못하고 냉동실에 다 넣어두고 이렇게 조금씩 먹고 있어요. 근데 저는 따지고 보면 하루에 먹는 양이 많은 것도 아닌데 왜 살이 찌는지를 모르겠어요. 밥만 안 먹었지 쉬지 않고 간식을 찾는 문희 씨. 먹고 아유 또 먹고 나면 눕기까지. 아이고 딱히 한 것도 없이 피곤하다 보니 이제 외출조차 귀찮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운동을 해도 변화가 없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마음이에요. 10년째 다이어트 중인 조문희 씨. 세월과 함께 변해버린 체형, 과거로 돌아갈 순 없는 걸까? 현재 정확한 건강 상태는 어떨지 병원을 찾은 두 도전자. 체성분, 혈액검사, 복부 초음파 등 다양한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먼저 문희 씨의 검사 결과는 조문희님은 평소 식습관이 어떠세요? 많이 먹지는 않은데 좀 자주 먹는 편이에요. 사실 비만에 있어서 먹는 양도 문제지만 지속적으로 먹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계속 먹다 보면 위와 장을 비롯해서 우리 장기가 쉴 시간을 주지 않거든요. 복부 초음파한 거 한번 보시면 내장 지방 같은 경우에는 3.9cm, 그리고 내장 지방이 특히 정상 수치보다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혈당 수치도 높아져 있는 상태라서 모두 위험한 상태고 이대로 유지가 된다면 더 큰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관리하셔야 합니다. 조문희 씨, 고도 비만으로 체지방률, 허리둘레 모두 정상 범위를 훌쩍 넘었고 혈관 질환 관리도 필요한 상태입니다. 한편 병림 씨의 결과는 이 복부 초음파에서 이제 내장 지방과 피하 지방 또 체크를 했는데요. 내장 지방 같은 경우에는 2.4cm 정도가 나오고 보통 정상이 2cm이기 때문에 정상보다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예요. 특히나 내장 지방이 이렇게 많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비만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는데 내장 지방이 이제 1kg 늘어나게 되면 요거는 피하 지방이 5kg 늘어나는 거랑 똑같은 효과라서 그만큼 좋진 않아요. 조병림 씨 역시 비만인 상태로 특히 복부 쪽 지방이 과다한 상황. 공복 혈당 수치도 기준치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나이 들수록 거미형 체형으로 변하는 원인 바로 내장 지방 때문인데요. 대사증후군과 심뇌혈관 질환, 치매, 암까지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장 지방. 특히 복부는 신체 중 공간이 가장 넓은 만큼 내장 지방이 무한대로 증식할 수 있다는 사실. 순식간에 늘어난 지방세포는 다시 줄이기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실제 8개월간 매일 조깅을 하더라도 내장 지방엔 변화가 없을 만큼 다이어트가 쉽지 않습니다. 중년의 건강한 다이어트 핵심은 살이 잘 찌는 체질에서 잘 빠지는 체질로 바꾸는 것입니다. 무작정 먹는 양을 줄인다거나 고강도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닌 건강한 식단을 통해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내장지방 등의 노폐물을 청소하고 또 갈색지방을 늘려 우리 몸 스스로가 지방을 태울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 건데요. 이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C3G라는 성분입니다. 지방 합성을 억제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는 C3G. 어떤 방법으로 보충해야 할까? 자주색을 진하게 띠는 모로 오렌지에서 당분을 제거하고 유효 성분만 추출한 모로실에는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는 C3G 성분이 착즙 주스 대비 7,300%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모로실은 근육은 유지하고 또 내장 지방은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과체 중인 성인을 대상으로 24주간 모로실을 섭취시킨 결과 내장 지방량, 복부 지방량, 허리둘레, 체중 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실험에 참여한 참가자들의 식단도 다이어트식이 아닌 일반식이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장 지방과의 전쟁을 선언한 도전단. 두 사람에게 알맞은 다이어트 방법이 주어졌습니다. 먼저 조병림 씨. 규칙적인 식사 시간과 함께 뱃살 빼는 쟁반 운동, 그리고 모로실 섭취를 병행하기로 했고요. 조문희 씨. 생활 속 운동과 한 그릇 식사법, 그리고 모로실 섭취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14일에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식당 일을 하면서 틈틈이 할 수 있는 운동을 실천하기로 한 조병림 씨. 도전 3일차, 식습관에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알람 울리네. 밥 먹을 시간 됐나 보네. 벌써 밥 먹을 시간 됐어요? 전에는 바빠서 제때 밥을 못 먹었는데 요즘은 알람을 해놓고선
밥을 제때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부부의 식탁도 달라졌습니다. 조미료를 최대한 뺀 저염식인데요. 도전 전 즐겨 먹던 맵고 짠 반찬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어휴, 반찬이 담백해졌네. 아내의 변화가 반가운 남편. 많이 싱거워졌어. 선생님이 맵고 짠 음식 먹지 말라고 해서 담백하게 신경을 써봤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꼭꼭 천천히 씹어 삼키는 습관까지. 아유, 이제 천천히 먹네. 예전에는 빨리 먹더니. 찌개에다가 밥을 안 말아 먹고 이렇게 먹으니까 밥을 천천히 먹는 것 같아요. 여보 밥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 예,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식사 후 뭔가를 꺼내오는 조병님 도전자. 이거 먹읍시다. 아니, 그게 뭔데? 이게 모르실인데 내가 요즘 뱃살 나왔잖아. 뱃살 줄어드는데 도움이 된대. 당신도 먹어볼래요? 아이, 나도 요즘 배 나오는데. 그래, 한번 먹어볼까? 같이 먹어요. 사이좋게 모로시를 먹는 두 사람. 뱃살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도전 6일차. 오늘은 어딜 가는 걸까? 며느리가 옆에서 카페 하는데 일 좀 도와줄까 해서 가고 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일 끝났니? 네, 지금 손님 다 빠지고 정리 중이에요. 우리도 일 끝나서 운동이나 하자. 여기서 무슨 운동이요? 쟁반 운동이라고. 너 쟁반 있니? 엄마가 가르쳐줄게. 한번 해보자. 앞으로 쭉 빼고. 뱃살 줄이기 쟁반 운동. 쟁반을 들고 팔을 앞으로 쭉 뻗은 다음 한쪽 뒤꿈치를 올려 몸을 옆으로 비트는 동작입니다. 어머니 이거 옆구리 자극이 되게 잘 되는데요? 일하다가도 짬을 내야 할 수 있는 조병님 씨의 맞춤 운동법. 자, 그렇게 운동을 마친 뒤 며느리에게도 건네는 이것. 이게 뭐예요? 모르식인데 내가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챙겨 먹고 있잖아. 너도 다이어트 한다고 했는데 한번 먹어볼래? 오늘부터 다이어트 동지가 된 고부 사이. 뭐든 혼자보단 둘이죠. 어머니 먹어보니까 어때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몸이 가볍고 뱃살이 줄어드는 느낌이야. 그러고 보니까 어머니 뱃살이 좀 줄은 것 같아요. 허리 둘레 한번 재볼까요? 과연 허리둘레에 변화가 있을지 긴장되는 순간. 도전 전보다 2cm 감소, 확실히 줄었습니다. 보통 체중이 증가한다는 건 백색지방의 세포가 커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이어트에서 성공하려면 이 지방세포의 크기를 줄여야 하는데요. 한 동물 실험에서 비만한 쥐에게 12개월간 모로시를 섭취시킨 결과 복부 지방의 세포 크기가 2배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과체중인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모로실 섭취 후 허리둘레 7cm, 엉덩이둘레 5.9cm가 감소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한편 문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거실 한 바퀴를 빙빙 도는데 아하! 까치발 운동 중이었군요. 이젠 소파에서도 눕지 않고 스트레칭을 하는 조문희 도전자. 의사 선생님이 무리한 운동 대신에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상 속 운동을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지하철이나 버스 타면 한 정거장씩 먼저 내려서 집에 걸어오기도 하고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요요 현상을 막기 위한 일상 속 운동. 운동 후에는 챙기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모르실인데요. 내장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먹고 있는데 꾸준히 먹다 보니까 체중이 조금씩 변화가 있는 것 같고 혈당도 개선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도전 전에 비해 공복 혈당 수치가 감소했습니다. 그렇다면 식단엔 어떤 변화가 있을까? 밥과 반찬을 한 그릇에 담는 조문희 도전자. 나물과 소고기, 브로콜리 볶음, 현미, 밥까지. 영양소를 골고루 담은 한 그릇 식사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한 그릇에 밥이랑 반찬을 조금씩 담아서 딱 이것만 먹으면 양을 오버해서 먹질 않더라고요. 굶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기. 다이어트의 시작입니다. 언니 뭐해?
나 운동하고 있어. 그러고 보니 오늘 살이 좀 빠졌다. 내가 지금 살 빼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데. 언니, 나 남편이랑 하는 운동이 있거든? 그거 알려줄까? 그래, 무슨 운동이니? 같이 해봐. 그래. 와. 이거 커플이 하는 운동인데 하체 근력도 키우고 옆구리 살도 빠지는 거야. 자, 언니 앉아. 그리고 자, 언니 옆으로. 전신 근력을 키우는 커플 스쿼트. 두 다리를 벌려 앉았다 일어서면서 몸을 비틀어 손뼉 짝, 손뼉 짝. 동생 덕에 운동법 하나 득템했습니다. 아우, 힘들어. 그럼 앉아있어 좀. 쉬고 있어 좀. 응? 좀 쉬어. 내가 뭐 좀 가지고 올게. 아유, 힘들어. 동생에게 모로시를 챙겨주는 조문희 도전자. 평소에도 서로의 건강을 챙기는 가족 같은 이웃 사촌이랍니다. 모로실 섭취 후 총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가 감소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뱃살이여 사라져라. 적절한 운동과 식습관 개선, 모로실 섭취까지. 그렇게 14일에 도전이 종료됐습니다. 다시 병원을 찾은 도전단. 2주 전과 동일한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먼저 병림 씨의 도전 결과는 2주 동안 많이 노력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복부 초음파 상에서 이전에는 내장지방 같은 경우는 2.4cm였는데 지금은 한 2.1cm 정도 나오고 있어요. 내장지방 두께 감소. 사실 내장지방 같은 경우는 하루아침에 줄어드는 게 아니거든요. 장기 사이사이에 끈적하게 접착제처럼 붙어있는 건데 많이 노력을 하셔서 이대로만 노력하신다면 훨씬 좋아질 것 같아요. 조병림 씨, 체중 2kg 감량과 함께 체지방률, 허리둘레 감소, 공복 혈당 수치도 개선됐습니다. 이번엔 문인 씨의 차례. 초음파에서 내장지방 같은 경우에는 3.9cm였는데 지금은 한 3.7cm로 줄어들었어요. 2주 만에 이 정도면은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고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하신다면 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이런 만성 질환도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어서 이대로만 꾸준히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문희 씨, 체중 4kg 감량과 체지방률 2.7%, 허리둘레 6cm 감소했습니다. 오늘 검사에서 두 분 모두 체중과 허리둘레, 내장지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몸속에 내장지방이 쌓이면 전신 건강이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꾸준한 노력을 하신다면 건강한 다이어트에 성공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검사 결과가 잘 나와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앞으로도 의사 선생님이 알려주신 것들 잊지 않고 꾸준히 모르실도 섭취하면서 건강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14일의 도전은 계속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